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2부 소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김혜진입니다. 앞서 1부 조미라 박사님께서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개요와 또 조사 영역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데이터 설명의 2부에서는 데이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관련된 자료와 탐색 경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료의 구성입니다. 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변인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동이 태어나자마자는 스스로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을 대신해서 주 양육자가 아동의 특성을 응답하고 또 아동이 성장하여 직접 응답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도 예를 들어 학교 적응 척도에 같은 경우는 초등 시기와 중등 시기의 척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패널 데이터에 비해 자료의 구조가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타 패널들은 데이터, 통합 코드북, 설문지, 여기에 유저 가이드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한국아동패널은 여기에 척도에 대한 설명인 도구 프로파일, 그 다음에 중등 시기에 들어서는 14차년도 자료 공개 시점부터 변인지도라는 독특한 자료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각 자료별로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15차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있고요. 16차 데이터는 2025년 8월에 진행되는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통과자를 기준으로 통과자에 한해 일부 공개 예정입니다. 데이터는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자료실, 원시 자료, 경로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각자 사용하시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 맞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소속은 주관식으로 사용 목적은 드롭다운 형식으로 되어 있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SPS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변수 보기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이렇게 변수명이 들어가 있고 레이블 부분에는 설문지 문항 번호랑 간략한 변수 설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 코드북입니다. 통합 코드북은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자료실, 원시 자료, 아까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셨던 그 동일한 화면 상단에 주황색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다운받아 열어보면 통합 코드북은 다음과 같이 코드 정의서 시트, 통합 코드북 시트, 그리고 각 해당 연도 차수별로 나누어진 코드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드 정의서는 아까 일부 조미라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변수 부여 기준에 따라 변수명 부여 기준에 따라 설명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시트는 제 조사 데이터의 해당 연도, 차수, 변수명, 응답자 등이 이렇게 응답값까지 입력되어 있습니다. 통합 코드북을 보면 원하는 변인의 해당 차수별 응답 방식을 하나의 파일에서 모두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문지입니다. 아동패널은 아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 조사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여럿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같은 차수에서도 설문지가 5종, 많게는 6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접속하신 그 데이터 다운받으신 같은 화면에 마지막 열이 이제 질문지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조사한 모든 설문을 묶어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차년도 보호자 대상 설문지를 살펴볼까요? 설문지에는 이렇게 대괄호로 변수 약어를 넣어두었고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23번은 설문지 문항 번호가 됩니다. 이 설문지는 보호자용이니 변수명 부여 기준에 따라 대문자 D를 부여받게 됐고 23번이니까 D23. 아마 데이터 파일의 레이블을 보면 D23 1에서 5번까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지에도 이렇게 각 문항 옆에 상세하게 문항별 변수명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최대한 각 자료에서 변수를 잘 찾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넣어두었으니 변수명 또는 설문지명 등을 기준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도구 프로파일입니다. 도구 프로파일은 아동 패널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안내, 도구 프로파일 게시판에서 해당 자료를 검색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 아동 패널에서 사용한 도구의 출처, 또 연도별 이력, 특이사항 등을 담긴 자료입니다. 초기부터 제공된 자료인데 각 도구별로 연도별 이력이 모두 나와 있어 도구 중심으로 변인 이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 능력을 검색하면 이렇게 제목에 11차년도에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아동 설문지의 컴퓨터 사용 능력 도구 프로파일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구 프로파일에는 도구 출처, 응답자, 문항수, 그다음에 특이사항, 문항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문항이 조금이라도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두 기입해 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문항에 도구 프로파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표준화된 도구이거나 연구진이 판단하기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자료로 구축해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인 지도입니다. 초등 시기까지는 제공하지 않았다가 우리 패널 아동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척도와 응답자가 대거 변경되면서 자료가 이전보다 복잡해져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어떤 변인이 언제, 얼마 동안 누구로부터 응답되었는지를 그 모든 내용이 담긴 변인 지도를 23년도부터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변인 지도는 자료실에 자료 안내, 사용자 지침서 및 변인 지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인 지도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열어보시면 열에는 차수별 정보, 행에는 변수 약어가 들어가 있고요. 각 해당 셀에는 설문지 문항 번호를 넣어둔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도구 프로파일이 있는 변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같은 변인인데 초등 시기와 중등 시기 도구가 변경된 경우에도 바로 위아래에 인접해서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한눈에 살펴보시기 좋습니다. 이러한 5가지 자료 외에도 사용자 지침서도 당연히 있는데요. 1에서 7차년도에 먼저 발간해둔 버전과 그 이후에 8에서 15차년도 내용을 추가한 버전 총 2종의 자료가 있습니다. 패널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안내, 사용자 지침서 및 변인 지도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 자료는 공통된 내용도 있고 차수별 상세한 설명 부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의 자료인 8에서 15차년도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각 자료는 계속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업데이트할 때마다 업데이트 내용을 아까와 같은 그 게시판에 올려두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한 날짜와 내용을 이렇게 넣어두었고 지금 화면엔 캡처 화면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 게시물을 열어보면 각 차수별 설문지와 데이터 업데이트 날짜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자료 탐색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을 쓰려면 일단 내 관심 변인이 한국 아동 패널에서 조사되었는지 어느 해에 조사되었는지 알아봐야겠죠. 앞서 설명한 유저 가이드를 포함한 6종의 자료를 어떠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좋을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패널 조사이든 사용자 지침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시고요. 두 번째 순서로 다른 패널 데이터들과 아동 패널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중요한 부분은 변인 지도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차수별 조사 변인, 응답 대상과 관련된 대략적인 정보가 연대기처럼 되어 있어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의 관심 변인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더 탐색해 보시면 됩니다. 도구 프로파일, 통합 코드북, 설문지, 또 어떤 분은 데이터를 먼저 보시는 것이 편리하시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각 자료별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건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얼마든지 순서가 변경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동 패널에서는 변인 지도를 주요히 살펴보시는 것이 데이터 탐색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 변인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사용자 지침서를 통해 대략의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의 표본,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익혔고, 저는 초등 시기 이후에 패널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지침서 보시고, 그 다음 변인 지도에서 이렇게 제가 박스 친 부분 보면 학업 수행 능력이 초등, 중등, 취학전으로 나누어서 척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 입학 시기인 8차부터 L9, 변인 부여 기준에 따라 L은 이제 담임교사의 학교 설문지입니다. L 설문지의 학교 설문지의 9번 문항에서 조사되었고, 또 이제 9차에서는 학교 설문지 2-2번 문항에서 조사되었고, 13차년도까지 조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차년도부터는 중등 대상의 버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구 프로파일이 바로가기가 있는 변인은 도구 프로파일이 있는 변인이니까 다운받아 보니 이렇게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문항수, 지금은 제가 첫 페이지만 캡처해 두었는데 실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상세 문항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해당 연도 설문지에서 이렇게 문항과 변수명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기재된 빨간 글씨의 변수명을 기준으로 데이터에서 검색해 보시면 학업 수행 능력 10개 문항의 응답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한국 아동 패널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언제 공개되나요? 한국 아동 패널은 당해년도 학술대회 참가자에 한해 베타 버전을 선공개한 후 에디팅 작업을 거쳐 매년 12월 말경에 정식 오픈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16차년도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즉, 조사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에 2년간의 시차가 생깁니다. 매해 같은 아동을 조사하는 걸까요? 네, 한국 아동 패널은 최초 표본 2,15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중도 탈락됐거나 혹은 해당 연도에 일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응답값이 없는 경우에도 결측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수별 아동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아동 패널은 2008년 4월에서 7월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출생 연월 및 조사월을 바탕으로 매년 월령을 생성 변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척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도구 프로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구 프로파일이 없는 변이는 대부분 실태조사 성격의 문항으로 아동 패널 연구진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발한 문항입니다. 신뢰도 산출은 보통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일부 유료 검사 문항의 경우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산출이 어렵습니다. 해당 도구 프로파일 게시판에 같이 올려져 있는 문항 및 요인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양식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중치가 적용된 값일까요? 역코딩 문항들은 어떻게 입력되어 있나요? 데이터의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응답값 그대로의 로 데이터입니다. 역코딩 문항 또한 동일하게 로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다만 척도 문항의 생성 변수의 경우에 예를 들어 좌중간 척도와 합산값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 역코딩 문항이 있어서 역코딩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그걸 계산하여 최종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IRB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아동 패널은 육아정책연구소 IRB 위원회가 이제 구성된 2014년도부터
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 승인 통지서는 각 조사년도 보고서 부록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 홈페이지에 발간물 게시판, 연구 발간물, 각 해당 연도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맨 마지막 부분 부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을 쓸 때 챙겨야 될 절차는 다음과 같이 논문에 출처, 약어, 주제어를 표기해야 하고요. 논문이 출간되면 논문 PDF 파일 및 세부 내용을 한국아동패널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패널 홈페이지 자료실 Q&A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응답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동 패널 데이터 구조 및 접근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